한 주간의 뉴스들 중에서 깊이 있게 따져볼 만한 이슈를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원식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좀 이슈가 될 만한 뉴스 어떤 게 기억나세요? 저는 이제 기분 좋은 뉴스, 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에서 사관왕을 했다는 거, 예. 그 뉴스가 참 좋았습니다. 그렇죠. 네.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적인 이슈였죠. 예. 사실 뭐 BTS가 활동했던 공간이 또 서울 아니겠습니까? 네. 서울의 유명 명소들을 또 더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서 좀 기분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뭐 BTS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좀 어린이 공원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어린이 공원은 있는데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공원이라면 어떨까요? 일명 이 서울역 쪽방촌에 있는 용산구 동자동 얘기입니다. 어린이 공원에서 한낮부터 이어지는 술판과 쓰레기 악취로 지역 주민들은 물론 어린이들의 이용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역 인근 한 어린이 공원입니다. 공원 한복판에선 낮부터 술판이 한창입니다. 하루 여기서 보내 여기서 아까는 먹고 방에 가서 잠자고 손님집 보고 술도 먹으면 싸울 수 없으니까 못 싸우게 좀 하고 현재는 좀 이제 구청에서 나와서 정부 주민이 하는 거 되게 헌트 가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게 이제 누워 계시는 분도 계시고 아이한테 조금 이렇게 거부감이 들 수 있을 행동 모션을 보이니까 저희도 공원 되게 좋은데 저희가 쉽게 이용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워요. 인근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어린이 공원이 만들어졌지만 바로 앞 골목에서 벌어지는 흡연과 노숙인들로 환경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거리가 한 3거리면 어린이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분들 때문에 정말 아이들이 종전걸음으로 한 10분을 돌아서 다른 입구로 가서 놀고 올 때도 마찬가지로 뺑 돌아서 오고. 네. 자, 이 공원에서의 음주는 비단 이곳만의 얘기는 아닐 겁니다. 특히 이곳은 어린이 공원이라서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직 음주를 단속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어린이 공원의 그런 정체성을 불명확하게 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면은 어린이 공원이라면 어린이 공원으로서의 그런 디자인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기 이제 공원을 보면은 일반 벤치도 있고 또 시민들이 같이 이제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이제 가서 충분히 머물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음주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린이들 전용 공원으로서의 그런 이용을 이제 못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 이제 딱히 어른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예. 노숙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일반 분들이 음주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린이에게 돌려주려면은 확실하게 디자인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나무를 많이 심는다든지 예. 일반 벤치를 없애서 어린이들이 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까 이제 화면에 보시면 2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한다고 했는데 아마 그 용도가 이런 새롭게 공간 구조를 디자인하는 용도로 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어린이에 맞게 새롭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주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깨진 유리창 효과가 있어요. 뭐냐면 청소를 제대로 안 한다든지 예. 관리를 안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음주나 쓰레기를 더 많이 버리는 현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 활용 측면을 봤을 때 그때그때 쓰레기라든지 좀 지저분한 것들은 바로바로 치워주는 그런 미화 작업들도 우선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선 사례와 결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요즘 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 관련해서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오 시장도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거치겠다고 했는데 이 논란에 대해서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최근에 한강공원에서 이제 불미스러운 그런 사망 사고가 이제 있었습니다. 네. 사실 한강공원에서 너나 없이 이제 음주를 하는 문화가 어떤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차원에서 음주를 이제 금지하겠다라는 이제 발표가 있었고요. 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과연 이 한강이라는 공원에서 이렇게 음주를 해도 되는 것인지 감염병 관점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사고나 사건이 있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제기됐던 문제들이 정책화되는 건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강공원에서 그동안 음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고들이 이제 그동안 쌓여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시행이 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 음주라는 게 하나의 문화로 이제 정착이 돼 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하지 마라, 이렇게 금지하게 되면 시민들의 어떤 문화적 관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불편함이라든지 또 반발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로 처음에 이제 권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구역만 이제 시범적으로 금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게 되면 이게 워낙 또 여러 가지 또 시행 결과에 따라서 성공 그 여부가 불투명할 수도 예.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문화라는 표현도 써주셨지만 우리나라가 유독 이 음주에 대해서 관대한 것 같습니다. 뭐 편의점이나 앞서 봤던 뭐 공원이나 한강이나 자리를 펴면 술자리가 마련되기 네. 마련인데, 자, 낭만이라고 보기에는 이렇게 지나친 사례들,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해외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음주가 금지된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음주 문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의 이제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은 금주 정책을 실시하는 168개 국가 중에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네. 아예 이제 음주를 제한하는 국가가 한 102개 국가 정도 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그전에는 뭐 이제 음주 가무다, 뭐 음주 가무를 잘하면 뭔가 미덕인 것처럼 보여졌었고, 특히나 전통사회의 어떤 사대 문화 때문에 음주를 좀 장려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음주 때문에 사실 공공적인 피해를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단계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공공장소에서 음주하는 것을 줄여가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가에서도 뭐 누구나 다 이렇게 대학생이면은 음주를 하도록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 처음에는 반발이 있었지만 네. 지금 금주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런 이제 지향점은 금주할 수 있는 어떤 공공공간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걸 이제 시간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차츰차츰 음주 문화 자체를 변화, 유도하는 것이 정책의 목적이 돼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길맥이 낭만이라는 의식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달라져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GTX D 노선을 두고 지역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김포와 부천, 강동과 하남 단체장들은 물론 서울 전체 구청장들도 나섰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가 GTX D 노선의 서울 연장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GTX D 노선에 관해서 여러 구의 구청장님들께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D 노선의 서울 노선 연장을 건의해왔고 구청장 협의회 이름으로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서울시 재산세 감면에 대해 자치구 차원의 공동 건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이 재산세 인하와 관련해서 또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정부 그리고 여당 내에서 막바지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어떤 결정을 구청장 협의회의 의견을 취합하고 건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다. 김포, 부천, 강동, 하남을 잇는 GTX D노선 원안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드시 포함하십시오. 서부권의 김포구청과 수도권 동부권의 강동과 하남 주민들은 교통 문제로 인한 불편, 아니 엄청난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의 77%가 급행철도 수혜 지역에 해당되며 여기에 수도권 서부권과 동부권을 잇는 GTX-D가 반영 시행돼야만 수도권 전체가 차별 없는 서울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수도권에 있는 주민들의 그런 요구가 거세지자 지금 축소해서
발표하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는 그거에 대한 어떠한 시도도 반대하고 있고요. 수도권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GTX D 노선으로 확정해서 발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네,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GTX D 노선 관련 논란이 정말 뜨겁습니다. 지자체장들까지 모였는데 이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애초에 이제 D 노선이 강남과 연결될 것이다라는 이제 분위기를 풍겼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제 그게 안 될 것이라고 하니까 이제 더 반발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것이 더 강화되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 김포 지역이 교통에 대해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는 인식들이 많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사실 우리나라의 신도시 건설 정책에 대한 맹점이 드러나고 있는 건데 예. 이 김포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2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이렇게 형성이 됐었지만 사실 골드라인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편함이 크거든요. 예. 경전철인데다가 두량밖에 안 되기 그렇죠. 때문에 거의 300% 가까이 출퇴근 시간에는 이동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마치 이제 우롱당한 느낌이 드니까 여전히 교통 소외 지역으로 남는 거 아닌가? 라는 어떤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그동안에 쌓여왔던 교통 편의를 생각하지 않는 신도시 개발 정책에 대한 이 서부권 시민들의 불만이 표출이 되고 있는 거고 정책 불신까지도 가중되면서 마치 정말 불이 난데 기름을 붓는 그런 꼴이 되고 있고요. 또 정부 쪽에서는 예산을 이제 이유로 해서 예. 못한다는 어떤 그런 측면들을 이야기하면서 김포 장기부터 이제 부천 운동장까지만 해도 거의 69분에서 이제 15분으로 출퇴근 시간이 감소되기 때문에 예.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팽팽하게 지금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GTX D 노선을 여의도나 용산까지 연결해주겠다 이런 안까지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은 여전히 반발하면서 강남까지 직결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동서를 잇는 안을 계속해서 고수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용산이라든지 또 부천까지 이렇게 하겠다라는 점을 이제 부각을 정부 쪽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한 통계 조사를 보니까 만약에 강남까지 연결, 특히 이제 하남까지 연결이 안 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거라는 어떤 인식들이 있었는지 예. 아파트 매물이 좀 증가한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이제 나왔습니다. 결국 그동안에는 GTX-D가 강남까지 연결된다는 점이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의 어느 정도의 가격 상승 요인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김포 지역 주민들은 이게 부동산의 어떤 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어떤 인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 더욱더 강남 연결을 이야기하는 거고 거꾸로 하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동서축으로 연결되길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네. 부동산 가치에 대한 공포 이것을 어떻게 누그러뜨려 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전문가들에서도 지금까지 김포 지역이 너무 교통적으로 낙후돼 있기 때문에 부천 운동장까지 연결만 하거나 아니면 GTX B 노선을 이제 활용을 해서 용산까지 연결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지역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지역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동서로 연결했을 보다는 좀 못할 수도 있지만 훨씬 더 예.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생각해야 될 것이 만약에 GTX D 노선이 강남까지 연결되려면 2035년까지 이제 공사 기간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2035년까지 기다린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점에서 여전히 또 모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것이 정말 당장의 실용적이고 실효적인 것인가를 좀 생각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네. 자, GTX D 노선이 포함된 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이 다음 달에 확정될 계획인데 어떻습니까? 평론가님 보실 때 GTX D 노선의 운명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정부 쪽에서는 예산 문제, 그러니까 다른 이제 국가철도망 사업에 들어갈 10조 원을 끌어와야 이 GTX D 노선을 강남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지자체도 반발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강남과 연결하게 되면은 서부권까지 혹은 하남까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상황에서 봤을 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연결을 아마 발표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도 김포의 교통난을 해소하는 것이 김포 지역의 또
이제 가치를 높이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또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포 골드라인을 과연 이제 5호선 김포공항까지 어떻게 확장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인식을 해야 되고요. 또 GTX B노선을 활용을 해서 김포 여의도 또 용산까지 연결하는 것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이런 점들을 통해서 김포 지역의 교통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아마 정부에서 또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이른바 김부선, 김포, 부천 노선에 반발하는 지역 주민들은 이 정부가 교통이 아닌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결국 어떤 답을 내놓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